자식에게 기대하면 왜 더 아픈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돌아오는 건 왜 이리도 적을까요? 자식이 전화 한 통 안 하는 날이면 마음 한쪽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했나? 이 생각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남들에게는 너그러워지는데 왜 내 자식에게만은 그게 잘 안 될까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인데 정작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메말라 갈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자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말 못할 서운함을 혼자 견뎌온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기대를 덜어내면 마음은 놀랄 만큼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자식을 원망하자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나쁘다고 효도를 안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서운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왜 우리는 자식에게만 유독 이렇게 많이 기대하게 될까요? 왜 친구한테는 이렇게 안 아픈데 자식한테는 이렇게 아플까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어기면 그러려니 해요. 바쁘겠거니 사정이 있겠거니. 그런데 자식이 약속을 어기면 밤새 잠을 못 자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담스러웠나? 나를 귀찮아하나?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다른 누구보다 훨씬 많은 걸 기대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아픔은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깊구나. 왜 그럴까요? 왜 자식에게 기대하면 더 아플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건 단순한 기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내 인생 전체를 쏟아부은 증명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헛되지 않았다는 확인입니다. 자식이 나를 챙겨주면 내가 잘 키운 거고 내 인생이 의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식이 나를 외면하면 내가 뭘 잘못한 거고 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기대한다는 건 사실은 내 인생 전체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아픈 겁니다. 친구는 내 인생을 증명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웃은 내가 잘 살았는지 확인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자식은 다릅니다. 자식은 내가 키웠고, 내가 먹였고, 내가 입혔고, 내가 재웠습니다. 내 시간, 내 청춘, 내 건강,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나를 외면하면 그건 단순히 서운한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잠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나는 자식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전화, 방문, 챙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요? 혹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의미 있다는 확인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기대를 걸 때 사실은 타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욕망을 사랑하는 것이다. 처음엔 이 말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나 자신의 욕망일 수 있냐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건 자식의 행복이 아니라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자식이 나를 챙겨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게 기대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사랑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고통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내 기대를 모릅니다. 아니, 알아도 그걸 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고 당연히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아픈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잘못된 거야? 자식한테 기대하는 게 나쁜 거야? 아닙니다. 기대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기대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건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기대를 내려놓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모로서의 역할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 참고, 자식을 위해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식이 나를 챙겨주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상 심리입니다. 둘째, 희생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 많은 걸 포기했습니다. 내 꿈, 내 시간, 내 건강, 내 인생. 그 모든 걸 자식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식이 나를 챙겨주는 게 당연한 보답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위해 희생한 걸 잘 모릅니다. 아니, 알아도 그게 비처럼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서운합니다. 셋째, 기대를 내려놓으면 사랑도 사라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깊은 이유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내가 자식을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 사이엔 뭐가 남는 거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게 마치 자식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관계를 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자식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걸린다면 잠시 멈춰서 깊게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지금 느껴지는 그 답답함, 그 서운함, 그게 바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마음입니다. 그럼 기대를 내려놓으면 정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 번째 변화는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해도 뭐 바쁘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식이 챙겨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도 내일이 있으니까 하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관계가 편해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느낍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말투로, 침묵으로 느낍니다. 엄마는 내가 전화하길 바라고 있어. 아빠는 내가 자주 오길 바라고 있어. 그 기대가 자식에게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식도 편해집니다. 엄마는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아빠는 내가 오지 않아도 괜찮아 해. 그러면 오히려 자식이 먼저 다가옵니다.
부담이 없으니까요. 세 번째 변화는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기대는 무겁습니다. 채워지지 않을까봐 항상 불안합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불안하고, 자식이 방문을 안 하면 불안하고, 자식이 나를 챙기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면 그 불안이 사라집니다. 자식이 오면 고맙네 하고, 자식이 안 오면 괜찮아 하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대 없이 사랑하는 건 진짜 사랑입니다. 너는 너의 삶을 살아. 나는 나의 삶을 살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야.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평생을 자식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기대를 내려놓으라고 하면 막막합니다. 그럼 나는 뭐하고 살아? 자식 말고 나한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해도 됩니다. 오늘 당장 모든 기대를 내려놓을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하나씩 줄여가면 됩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해도 오늘 하루만큼은 괜찮아 하고 넘어가 보는 겁니다. 자식이 방문 안 해도 이번 주말만큼은 뭐 바쁘겠지 하고 이해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 말고 나를 위한 시간을 조금씩 만들어 보는 겁니다. 산책을 해도 좋고, 친구를 만나도 좋고, 책을 읽어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좋습니다. 자식 생각 말고 나를 위한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자식한테 기대 안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자식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예전엔 왜 전화 안 해? 하면서 짜증만 났는데 이제는 전화해줘서 고마워하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기대를 내려놓았을 때 생기는 진짜 변화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편안한 관계가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내가 외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이 더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은 내 인생을 증명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내 희생에 보답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그냥 자식입니다. 나와는 별개의 인생을 사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식도 나도 모두.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답답하신가요? 둘 다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머릿속 한구석에 이 생각을 조금 남겨두세요. 내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게 뭐지? 그 기대가 나를 괴롭히고 있진 않은가? 그리고 조금씩 천천히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은 하루만, 내일은 이틀만, 모레는 사흘만. 그렇게 조금씩 기대 없이 살아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안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낄 겁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부모니까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나를 아프게 한다면 그땐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기대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 기대가 정말 관계를 좋게 만드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조금씩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이 시작됩니다. 기대 없이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혼자 끙끙 앓고 계셨던 그 마음, 이제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나는 자식 없이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함께 조금 더 편안한 노년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